안녕하세요. 곽지섭 북한영농TV 김정은 대부 시간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열정과 선도적인 세계화를 통해 그동안 수많은 기적을 창출해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글로벌 격리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맞부딪혀 있습니다. 국민 모두의 지혜와 인내, 그리고 충실한 자기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아무쪼록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영원한 북한맨, 국가안보의 파수꾼을 자처해오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안보에 필요한 방송을 흔들림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로스는 영변 핵시설 단지 내에 있던 특수궤도차가 어디론가 떠났다. 그리고 우라늄 농축 공장 일부 지붕의 눈이 녹아있음을 확인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 같은 보도는 북한이 협상과는 무관하게 핵개발을 꾸준히 진척시켜 오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동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알고 있는 사항이 없다며 마치 제3자인 듯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정부의 북핵 문제에 대한 대처가 심히 우려됩니다. 북한의 핵능력은 시간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원론적인 남북교류협력 타령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연구 개발 중일 때와 김정은이 핵미사일 대량 생산과 실천 배치를 공개 지시하고 특히 올해 1월 1일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를 위협한 이유와는 상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대응도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신기하게도 현 정부는 그 어느 시기를 불문하고 언제나 앵무새처럼 북한과 교류협력을 제의하면서 북한이 곧 비핵화에 호응하고 한반도 체제도 조만간 도래할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확정 편향이 아닐까 하는 비판의 소리를 들을만 합니다. 그런 사이에 북한은 핵개발과 비핵화 협상을 교묘히 배합하면서 핵능력을 꾸준히 정강시켜 오고 있습니다. 김일성 시대 핵정책이 핵개발을 부인하는 이중적 핵정책이었다면 김정일은 벼랑끝 협상을 통해 당근을 챙기는 실리적 핵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핵보유와 경제외교적 실리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공격적 핵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로 이어지는 핵개발 정책은 진화를 거듭해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단계, 즉 핵미사일 강구의 반열에 진입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직책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2012년 집권하자마자 잉크도 참 마르지 않은 229 합의를 깨뜨리고 ICBM을 발사했습니다. 이듬해 2월에는 박근혜 정부 출범을 불과 10여일 정도 남겨두고 3차 핵실험을 전격적으로 실시했습니다. 3월에는 경제 핵건설 병식 노선을 공식 선포했습니다. 이후 4차례의 핵실험과 110여회가 넘는 미사일 발사 실험을 단행하였습니다. 급기야는 2017년 11월 29일 미국을 사정권으로 하는 ICBM 화성 15호를 발사하고 핵미사일 개발 완료를 선언하였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는 총 11차례의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압박을 강화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8년 어렵게 시작된 비핵화 협상도 비핵화의 개념과 방식에 대한 입장 차이로 계속 평행선만 달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수소폭탄과 ICBM 개발을 완료했다고 선언은 했지만 국제사회는 핵탄두 소형화, 대기권 재진입, 목표 유도 항법장치 기술력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핵무기는 플루토늄탄과 HU탄, 즉 고능축 우라늄탄 두 종으로 대별할 수가 있는데요. 국방부가 2년 주기로 발표하고 있는 국방백서는 북한이 플루토늄 50여 킬로그램, HU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다.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통상 핵무기 한 기를 생산하는 데는 플루토늄 4 내지 5kg, 고농축 우라늄 15kg 정도가 소요됩니다. 현재 북한은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 이외에 핵물질 추출이 플루토늄보다 비교적 쉬운 고농축 우라늄 생산 시설을 전국 각지에 한 10여 곳에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농축 우라늄을 추출하는 데 사용되는 그 원심 분리기는 해커 박사가 2010년 방북했을 때 영변 핵시설에서 직접 확인한 게 한 2,000개 정도 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면 15,000개 내지 2만 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우라늄탐 한 기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약 1000개의 원심 분리기를 한 1년 동안 돌려야 합니다. 따라서 영변 우라늄 농축 시설만 가동해도 매년 2기씩 생산할 수 있고, 만약 시설을 풀로 가동한다면 산술적으로는 매년 15개 내지 20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북한이 공식 발표한 적이 없고 사안의 성격상 정확하게 산출은 할 수 없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이 최소 37기에서 최대 160기까지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1970년대 소련제 스카드-B 미사일을 해체해서 역설계하는 방식으로 시작된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현재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ICBM을 비롯해서 13종 1200여 기의 첨단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2월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 북한은 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하고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테킴스, 대구경 조종 방사포 등 이른바 단거리 미사일 4종 세트와 MIRB, SLBM 등 첨단 미사일 전력 고도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방부는 미사일 방어 전략 보고서를 통해서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특별한 위협으로 진단하고 미 본토가 북한 미사일로 공격받을 시간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김정일이 핵미사일 개발에 올인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정권 기반 공고와 강한 군사 지도자 이미지 구축, 대남 비대칭 군사력 우위 확보, 경제 외교적 실리 확보를 위한 협상 카드, 그리고 김씨 일가의 영구 집권을 위한 안전판을 확보하려는 저희입니다. 이러한 김정일의 핵미사일 개발 전략 전술은 지금까지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대처가 정말 중요합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내적으로는 핵보유국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대화와 협상, 그리고 대응 군사 정책을 수립해야 할 때입니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시험할 때는 호들갑을 떨다가도 북한이 대화의 손만 내밀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그리고 곧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정부는 인정하기 싫겠지만 지난 2년 동안 북한은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해졌습니다. 대차 대적표를 한번 보실까요? 북한은 100여 기에 달하는 핵무기 생산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중국과도 더욱 긴밀해졌습니다. 김정은의 국내외적 권위는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2018년 9.19 남북 정상회담 함의로 핵은 고사하고 재래식 군사력 강화의 길마저도 막혀 있습니다. 한미합동 군사훈련은
사실상 중지되었습니다. 미국과의 갈등도 심심치 않게 노정되고 있습니다. 상당수 국민들과 우리 우방국들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의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시간이 없습니다. 콤플렉스와 야망을 지닌 승부사 김정은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형과 고모부, 측근들을 독과사 고사총으로 잔인하게 죽이는 독재자가 아닙니까? 핵미사일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 무슨 불장난을 할지 모릅니다. 우리 정부도 보다 현실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김정인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소망에 기초해서 언제 깨질지 모를 김정은과의 이벤트적 합의를 만드는데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이보다는 김정은에게 핵 포기를 통한 체제 발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핵을 안고 죽을 것이냐는 선택을 하는 전국법으로 나가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보건 분야 협력과 인도적 지원 차원을 넘어서 봐야 합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옥죄이는 모멘텀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이고 외교입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유수 연구기관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이 지난 18일 발표한 리포트를 통해서 북한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김정은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시행되고 있는 한국의 대북 정책은 실행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없다. 한국 정부는 남북 평화 추구보다는 국가 안보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충고를 흘려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부가 김정은의 선의에 기대거나 미국의 도움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을 배양해 나가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이 취하는 안보 자국민 생명보호 우선 정책을 잘 곱씹어 봐야 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북한 핵미사일 위기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100여 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것부터 인정해야 합니다. 핵미사일을 개발 중일 때와 실전 배치를 거의 완료한 단계는 완전히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핵무기와 ICBM, 단거리 미사일 4종 세트를 완비한 북한은 더 이상 과거의 북한이 아닙니다. 잘 되겠지 하는 낙관론은 대한민국을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 얘기하는 핵 있는 북한과의 공조는 그야말로 초딩 수준의 인식이고 말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설사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오더라도 합의와 이행에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핵미사일 개발의 자주권을 주장하면서 군축 협상을 하자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도 그간 배제해온 나토식 핵공유, 조건부 핵무장 등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서도 선입관을 버리고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북한 중앙통신은 김여정 명예의 담화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지원 의사와 향후 미북 관계 정진을 바란다는 그 내용의 친서를 공개하였습니다. 김여정이 직접 나섰고 김정은이 직접 주관한 동계 군사훈련이 이제 막바지에 이른 시점을 고려해 볼 때 대화 국면의 전환을 염두에 준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북한의 전략 전술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정확히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대화의 시그널을 보냈다고 또 과거의 모든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은 한민족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호시탐탐 위협하는 주적이기도 합니다.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당규약을 2차례나 개정하면서도 전 한반도 적화통일 노선을 규정한 문구를 손대지 않은 이유를
잘 곱씹어 봐야 합니다. 대결로 서로 긴장을 조성하자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마냥 김정은의 선의에 기대거나 조급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을 키우며 우리의 길을 담대하게 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앞으로 핵 있는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75년 가치동맹이자 혈맹인 미국과의 공조를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자주국방, 경제발전, 국민통합을 공고히 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만이 좀 더딜고 힘들더라도 평화와 자유민주 통일로 가는 바른 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어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